자,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꾸 자기 거 컨닝해 갔다고 지금. 네. 아, 제가요? 네.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둘이인데 뭔가 종목이 겹치면 네. 의외로 그 종목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그날은. 그래서 아, 근데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서 그럴 수도 네. 있긴 하죠. 아, 근데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차장님이 두산중공업 얘기해줬잖아요. 그야말로 뭐 어마어마한 지금 대박이 얘기했어요? 났기 때문에. 지나가는 말로 뭐 살짝 얘기야 누구든지 할 수 네. 있죠. 뭐 네 종목 내 종목이 어디 있어요 네. 사실은. 종목의 주인이 있는 건 아닌데. 네. 예. 저는 이제 어쨌든 제가 엄지척 한번 드리도록 잘못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나진 않네요. 하여튼 뭐 하나 얻어 걸릴 수도 있고. 네네. 뭐 제대로 보였는데 잘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또 최임화의 일발 장전 해서 또 제 주제를 하나 또 던져보도록 하죠. 네. 환경의 역습, 이번에는 식량 문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도 하는데, 사실 어제 그 뭐, 뉴욕 증시가 오르고, 미중 간의 갈등, 뭐,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테슬라, 이런 것 때문에 묻혀버린 재료들이 있는데, 지진이 크게 난 곳이 있어요. 알래스카의 지진이 리터 규모로 7.8입니다. 7.8. 쓰나미 경보도 발령이 됐고, 반대로 또 이 넘어와서 대륙에 티베트 중국 지역에 지진이 오늘 아침에 또 났습니다. 네. 6.6이고요. 그러니까 자연 환경의 재해들이 우리가 모르게 상당히 역습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뭐 홍수 피해도 있죠, 코로나 문제도 있죠. 거기에 이제 또 메뚜기 떼까지. 뭐 저희 얘기는 당장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만 메뚜기 떼가 지금 서서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게 엄청난 양으로 농산물을 지금 먹어치우고 있고, 그래서 실제 저것 때문은 아닌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어제 원자재 가격 중에서 농산물 가격이 일제히 아침에 다 떴어요. CBOT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이제 대두와 밀, 옥수수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무슨 이슈가 크게 되지는 않을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에너지 자립 문제를 우리가 이제 이슈로 잡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계속 풍력, 뭐 그린 뉴딜이 그래가지고 태양광도 그렇고. 하지만 이 에너지 자립도 안 되고 사실 식량 자급자족도 안 됩니다.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슈가 등장하면은 그때 가서 부랴부랴 또 준비하기도 뭐하고.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업을 찾자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제 주제를 하나 던졌는데 공감이 네. 물론 당연히 하신다고 그러겠죠? 전 최임화의 일발 장전이 오늘은 좀 공포탄을 장전한 게 아닌가. 아니요, 예. 공포를 주자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제가 그게 아니라 시장에 주는 임팩트가 그렇게 이제 뭐 좀 지속성을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이제 임팩트가 오늘 하루에 빵 터지는 이제 그럴 만한 부분이 아니어서 누가 알아요? 한 1시간 정도 지금 차를 몰고 온 동안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네. 식으로 좀 이걸 풀어야 될까. 그래서 상상력을 좀 여러 가지를 좀 동원해 봤는데 뭐 메뚜기 때가 처음은 아니죠, 물론. 그렇죠. 예, 뭐 얼마 한 달 전에도 이제 한번 예전 과거의 이야기도 많이 지금 네. 그 회자되는데 뭐 당나라 때 얘기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예. 근데 뭐 그건 너무 돌아가면 그렇고. 당나라까지는 그러고요. 네, 관련 기업은 뭐 사실 곡물 관련 이슈가 만약에 동반이 된다면 뭐 CJ 제일제당 비료 관련 뭐 경농조비 그리고 또 이제 스마트팜이라는 개념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농우바이오 뭐 효성 OMB 뭐 이런 기업들이 있다더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경민 차장은 공감 안 한다. 오늘은 무슨 그런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 나온 날 더 이렇게 좀 애매한 걸 주셔가지고 너무 어려운 주제를 주셔가지고 뭐 저라고 아침에 뭐 찾아보면은 새로운 것들을 좀 찾고 싶은 거죠. 우리도 똑같은 얘기를 하면은 그래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또 이제- 만약에 이슈가 돼서 아침에 시세 개장 초반에 확 떠버리면은 뭐 먹지도 못하는 거 그런 거를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좀 말씀 좀 드리면 어쨌든 어저께 시간에서 일단 지금 상황이 어쨌든 어저께 미중 간에 일단 네. 영사관 문제가 먼저 좀 대두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일단 시간의 시장에서 히토리오. 대두하면은 그냥 뭐 샘표 그리고 네. 히토리오 대두. 하면 뭐 유니온 이런 기업들이 시간의 시장에서 또 상한가를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이건 어쨌든 즉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제 상품거래소에서 대두라든지 이런 농산물 가격이 이제 또 급등을 했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중국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어떤
홍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농산물 수급에 이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이제 수입하기로 했던 이 농산물들을 많이 지금 구매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게 이제 테마로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시장의 이제 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이게 연속적으로 계속 뭐 오늘 히토리와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 상승하고 내일 또 급등하고 그다음에 대두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급등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까지 지수가 좀 빠지고 좀 지지부진하는 흐름이 나타났었다면 그 종목들의 수급이 훨씬 더 좀 강해질 수 있는데 이건 결국은 이런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이런 모멘텀이라는 게 시장의 분위기와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가는 섹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견조했고 테슬라 이슈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좀 많이 이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섹터별로 흐름을 본다면 오늘도 역시나 제약 바이오라든지 뭐 또 테슬라와 관련된 이 또 친환경 쪽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조금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다만 이제 종목을 어쨌든 주셨으니까 저도 이제 좀 고민을 해본 결과 이런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외에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 결국 저는 이런 환경과 관련된 뭐 홍수가 나고 갑자기 지진이 나고 뭐 메뚜기 떼가 습격을 하고 우리나라도 지금 대나무 벌레 혹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어우, 정말 무섭더라고요. 뭐 그것도 있고 수돗물도 얘기도 네, 있고. 수돗물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결국은 이게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문제 때문에 파생되는 인류가 이제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그런 어떤 좀 암울한 미래 전망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린 에너지. 그렇죠. 더더군다나 이제 친환경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은 저는 여전히 뭐 보수적인 관점이지만 미래차, 결국 수소차, 이 나쁜 또 유해가스 그리고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만드는 쪽이 또 모빌리티 쪽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쪽은 오늘 뭐 테슬라 이슈와 함께 또 부각이 좀 될 수 있으니까 그쪽을 좀 집중해 보시고 농산물과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당연히 뭐 탑픽은 CJ 제일제당을 중장기적으로는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또 가파르게 CJ 제일제당은 상승을 좀 했었다가 주가가 이제 조금 또 조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21선 눌림목을 이용해서 CJ 제일제당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이제 비료 그리고 종자와 관련된 것도 이 농우바이오라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해 그러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자도 사실은 이제 미래가 되면 이 종자와 관련 지금 백신을 우리가 이제 백신 민족주의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종자도 종자 민족주의 이런 얘기가 분명히 불거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한때에 그 원센터라는 뭐 글로벌 다국적 그렇죠. 기업 뭐 하여튼 뭐 독과점적인 폐해, 네. 뭐 GMO 이슈 뭐 이런 것도 과거엔 다 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래도 이제 좀 관련된 기업을 이제 좀 꼽아 본다면 이 농우바이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은 그래 종자와 관련된 부분들 그래도 글로벌리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 평가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주가는 조금 뭐 부진해요, 사실은. 네,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지겨운 움직이긴 하지만 이런 기업들도 이런 이제 큰 트렌드, 친환경과 관련된 어떤 트렌드와 또 결부를 좀 시켜본다면 한 번쯤은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봐요. 김현 매니저 정리 잘해주죠. 깔끔하네요. 네. 네. 정리한 차장님은 뭐 어떤 상상이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실적이 사실 나왔어요. 또 네. 저기도 보니까 호실적 같은데 언뜻 봤지만 맞나요? 소식적입니다. 네. 뭐 앞서 이제 김현 매니저가 이제 실적 키워드를 사실 줬고 아침에 테슬라가 나왔고 그게 큰 맥락을 자리 잡고 있는 건 맞는 건데 네. 실적으로 갈까요 그러면? 아니 일단 뭐 그래 주제를 주셨으니까 네네. 예, 뭐 저도 생각은 어떠세요? 상상의 나래를 펴야죠. 이게 뭐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초, 지지난달 말에 한번 또 메뚜기 때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네, 꾸준히 뭐 나왔어요. 이게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네. 우리 쪽으로 올라온 건 아닙니다만 예, 예, 그렇죠. 중국의 이제 국경지역 그렇다면 인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기계적으로 거기에 반응했었던 그런 종목들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이글벳, 파루 이런 종목들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것들은 나옵니다. 나올 것이고 오늘 뭐 하루, 뭐 이틀 뭐 정도의 이슈로는 좀 나올 수 그건 있고. 뭐예요? 살충제요? 그렇죠. 뭐 그 동물 백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는 부분이고. 동물 백신으로. 네. 아무래도 좀 전염병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위험한 이제 그런 상황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전에 반응했던 것들을 먼저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뭐 좀 뭐 이렇게 지속성을 보이기보다는 하루 이틀의 강세가 나올지언정 일단 그렇게 좀 이슈가 좀 녹아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농산물의 상승은 뭐 밝혀주셨듯이 이건 이제 뭐 달러 가치가 좀 이제 이렇게 좀
악화되면서 그 반대급부로 올라오는 거 플러스 이런 이슈가 좀 녹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은 실질적으로 좀 많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제 식품 회사를 좀 바라봐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식품 회사도 2분기 실적 또 기대를 할 수 다 있는. 좋죠. 네. 예. 근데 저는 이제 농심을 보고 있어요. 농심? 농심을 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는데 이 사람을 메뚜기와 농심. 네, 좀 이렇게 약간은 먼 상상력일 수 있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이제 뭐 국제 밀 가격 뭐 이런 거 뭐 오른다고 한다면 뭐 라면 네. 가격 안 오를 리 없다고 좀 생각이 들고, 물론 농산물만 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네. 원자재 다 대부분 올랐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무서운 비즈니스가 사람을 중독시키는 그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뭐 술, 뭐 담배, 네. 뭐 다른 것까지 이렇게. 근데 라면에 중독되면 이거 출구가 없습니다. 라면에 중독. 뭐 그러니까 우리 가끔 저가항공 저도 타보면 누가 하나 라면을 딱 먹으면 한 100명이 같이 거기는 먹잖아요. 뭐 끝난 거죠. 밀폐된 공간이니까. 근데 그 맛을 이제 비상식량으로 이제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 이제 맛을 봤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수출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지속성을 갖고 늘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추세가 좀 상당히 좋습니다. 농심도 뭐 물론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지금 뭐 30만 원 뭐 중반 정도 놓여 있는데 저는 조금 더 그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고 이런 가치주들이 성장이 어느 분기 정도 나온다 그러면 의외로 좀 이 밸류가 확 늘어나는 구간이 있어요. 저는 네. 그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지금보다는 좀 높게 40만 원 초반까지는 이 실적과 밸류가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메뚜기 떼와 농심을 엮기에는 너무 큰 상상력이라고 생각은 아니요, 뭐 가능해요. 네, 듭니다만 네. 뭐 일단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아니고 조금 지속성을 볼 수 있는 이제 음식료를 바라본다면 저는 농심을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이제 반복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안 다루니까 저희가 이제 리얼타임 시세를 아침에 좀 보고 나서 제가 주제를 좀 생뚱맞을 수 있지만 정해봤고요. 그래요. 그러면은 농심, CJ 제일제당 네. 그리고 지금 내가 노바이오 해야 되나? 네, 차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고 종목 하나가 더 떠올랐는데요. 그래요, 뭐. 지금 이제 농심 이제 그야말로 이제 라면이 수출이 정말 많이 되고 있잖아요. 네. 원래 이제 대표적으로 농심은 내수주였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제 농심을 내수주라고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뭐 매출 비중이 해외 쪽 비중이 워낙 지금 많이 커졌기 때문에 네. 그런 논리로 이제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친환경하고도 어쨌든 좀 엮여보면 될 것 같은데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하는 보일러? 경동나비엔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경동나비엔은 원래 내수주였거든요. 근데 그 이제 중국이라든지 이런 해외 또 수출을 본격적으로 좀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친환경 이슈와 함께 해외 수출을 통해서 실적이 좀 성장하는 기업으로 경동나비엔도 어찌 보면 농심과 좀 비슷한 스토리. 차트 움직이는 것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거든요. 최근에 또 경동나비엔도 제법 가파르게 뭐 4만 원대 구간부터 5만 5천 원대까지 또 급등이 한번 나왔다가 네. 주가는 지금 한 1, 2주 정도 살짝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따져보면 결국 이것도 이제 친환경 이슈예요. 이제 보일러가 결국 또 화석연료를 떼가지고 또 많은 이제 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다 이제 가스 보일러라든지 이제 콘덴싱 보일러로 다 교체를 해야 된다. 특히나 중국 같은 이런 나라에서 콘덴싱 보일러로 다 교체를 하는 수요가 만약에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 경동나비엔 주가 뭐 어마어마하게 또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이제 2017년, 18년 때부터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한다는 모멘텀으로 주가가 7만 원을 뭐 넘겼었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또 같은 스토리로 같은 맥락으로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좀 언뜻 들어서 네. 또 부연 설명을 좀 알겠습니다. 해드렸습니다. 와, 메뚜기 하나 던져놨더니 보일러까지 가고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래서 정리합시다. 네. 하여튼 뭐 농심, CJ, 제일제당, 또 경동나비엔, 네. 뭐 저는 농우바이오 개별주로 숟가락 하나 또 얹어놓고. 자, 김영민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벤트 네,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네. 시장에 뭐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정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좀 할 얘기거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 오늘 시장 또 복귀해드리면서 시장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